해외 안 가도 원어민처럼 영어 잘하기. 첫 번째 이야기. 우리 복동이, 이쁜 복동이. 외할머니는 항상 나를 보며 복동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이름 복동이 아니라고 할머니. 나는 김혜리고 복동이는 얘가 복동이지. 복동이는 외할머니께서 엄마가 어렸을 적에 만들어주신 아주 오래된 헝겊 인형의 이름입니다. 엄마는 어디를 가든지 복동이를 늘 안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랬던 엄마의 인형을 외할머니는 이제 나보고 가지고 놀라고 주셨습니다. 싫어, 나무 구려. 그리고 다리도 하나 없잖아. 복동이는 왼쪽 다리 하나가 없었습니다.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뜯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너랑 똑같이 생겼어. 복 많고 착하게 생긴 게 딱 너 같아. 외할머니는 나랑 복동이가 아주 많이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난 어디가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고 닮았다는 게 별로 듣기 싫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는 우리와 함께 살면서 밥도 해주시고 빨래나 청소도 해주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아빠와 가게 일을 함께 나가시는 엄마를 대신해서 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시고 집으로 데리고 와 주셨습니다. 할머니, 복동이 어딨어? 복동이도 데리고 가야지. 그날도 다른 때와 같이 한 손에는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복동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다른 손에 쥐고 있던 복동이를 그만 실수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나는 복동이를 줍기 위해 외할머니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때 내 단짝 친구인 세영의 엄마가 외할머니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혜리 할머니, 안녕하세요. 세영 엄마, 반가워요. 외할머니는 유치원 친구들의 엄마들과 인사를 주고받느라 내 손을 놓친 것을 깨닫지 못하셨습니다. 사고는 정말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복동이를 주워들고 외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려고 했습니다. 안 돼, 위험해! 누군가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큰 물건에 내 몸이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쿵! 내 몸이 약간 붕 뜨는 기분이었고 곧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를 시간이 흘렀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조그맣게 엄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의 우는 소리 위로 아빠의 잔뜩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장모님은 왜 애 손을 왜 놓치셔서 혜리를 저렇게 만드셨냐고. 저러다 영영 다리 못 쓰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제서야 내 왼쪽 다리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왼쪽 다리에 칭칭 붕대가 감겨 있었고 조금만 움직이려고 해도 다리 전체가 몹시 아팠습니다. 혜리야, 정신이 드니? 혜리야, 엄마 알아보겠어? 엄마와 아빠는 내가 정신을 차린 것을 보시고 내 침대로 다가오셨습니다. 내 얼굴을 보며 그래도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내 물음에 아빠는 한숨을 내쉬면서 창밖을 보셨고 엄마는 아무 대답 없이 내 다리만 바라보셨습니다. 나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 있던 복동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리 하나가 없는 복동이. 나는 복동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왜 복동이를 끌어안았었는지 그 이유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괜찮아지긴 했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퇴원하고도 계속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 나으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영영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고개를 돌리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해서 집에 돌아온 날 병원에 있는 동안 볼 수 없었던 외할머니를 드디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더 많이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나는 반갑게 외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왔구나.
나는 절뚝거리며 외할머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외할머니는 절뚝거리는 내 다리를 한참 동안 보시더니 나를 안아주시기만 하고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한참 만에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아팠지? 할미가 미안하다. 그때 외할머니에게 안겨있던 내 이마 위로 물방울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 물방울은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야.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게 일을 아빠 혼자서 하시고 엄마는 내 다리가 좋아질 때까지 집에 계시면서 유치원에 데려다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지금까지 외할머니가 하시던 집안일을 엄마가 하시고 외할머니는 멀리 외삼촌네 집으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할미가 가면 우리 복동이 보고 싶어서 어쩌누. 외할머니는 떠나시기 전날 내 얼굴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상통화하면 되지. 내가 전화 자주 할게 할머니. 할미 전화기는 그런 거 안 돼. 나는 외할머니께 한 가지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나 보실 수 있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아무도 몰래 외할머니의 짐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날 외할머니는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 살아. 다리 좋아지면 놀러 갈게.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래. 외할머니는 차에 타면서도 몇 번이고 내 다리를 손으로 쓰다듬으셨습니다. 그게 외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초등학교에 진학했고 다리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4학년 때는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고 6학년이 되어서는 달리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기적이라면서 놀라워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텐데. 그러고 보니 외할머니와 전화통화를 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결번이라는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다리가 좋아지면 놀러 간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전화 자주 한다는 약속도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면서 외삼촌 집에 놀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외삼촌 집에 안 계셔.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요양원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나는 요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가도 못 알아보실 거야. 엄마 얼굴도 못 알아보시는 걸. 외할머니는 기억이 점점 사라지는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엄마도 외삼촌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설마 나도 못 알아보실까?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복동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할머니가 떠나시던 날 나는 할머니의 짐 속에 몰래 복동이를 넣어두었습니다. 복동이는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은 나의 마음이면서 할머니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 나는 중학생이 되었고 학교에서 육상선수로 뽑힐 만큼 다른 사람들보다도 달리기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혜리야, 너 진짜 빠르다. 다리에 날개 달린 것 같아. 친구들은 이제는 내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운동장에서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단다. 나는 엄마 아빠와 함께 할머니가 돌아가신 병원으로 급히 떠났습니다. 외할머니는 하얀 천을 머리 위까지 덮고 계셨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외할머니는 예전보다 많이 야위셨고 키도 더 작아지신 듯 보였습니다. 유치원 때는 외할머니의 품에 꼭 안겼었는데 지금은 내가 할머니를 안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셔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엄마가 외할머니의 위품을 정리할 때 뜻밖의 물건에 놀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복동이었습니다. 내가 떠나는 외할머니에게 선물로 몰래 짐 속에 넣어두었던 복동이. 그런데 뭔가 달라져 보였습니다. 나는 곧 뭐가 달라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없었던 복동이의 한쪽 다리가 멀쩡하게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과 헝겊이 다르기는 했지만 바느질도 촘촘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복동이 다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만들어 붙이셨어요. 아무도 못 알아보시면서 그건 또 얼마나 정성을 들이시던지 다리 붙인 다음에는 늘 안고 다니셨고요. 외할머니를 간호했던 요양사 아주머니의 말씀을 듣는 동안 나는 외할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동안 나를 꼭 안아주셨던 외할머니의 따뜻했던 품이 떠올랐습니다. 외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인 복동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마치 분수가 솟아나듯 계속 눈물이 터져 나왔고 터진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려 안고 있던 복동이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복동이를 안고 있던 내 가슴에까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없어져 버린 할머니의 빈자리와는 상관없이 하늘은 너무나 아름답게 짙은 푸른색이었고 별은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 어딘가에서 할머니가 나와 복동이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복동이, 이쁜 복동이, 어릴 때처럼 나를 복동이라고 부르시면서 말이죠.